서론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을까? 살다 보면 참 열심히 일했단 생각이 들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돌보고 저녁은 대충 때우고 또 자고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65세 은퇴를 하고 나니 내 손에 남은 건 매달 들어오는 80만 원이 전부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게 인생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자주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도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던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배우자랑 여유 있는 커피 한 잔 나누는 그런 일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한 달에 80만 원으로는 병원비 걱정부터 전기세, 식비까지 하루하루가 빠듯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실을 마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1.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어요. 하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죠.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돈 없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보통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은퇴 전까진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니까 소비 구조가 일정하죠. 그런데 은퇴 후 그 구조가 무너지면 갑자기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례 1 65세 교사 출신 김 선생님 이야기. 김 선생님은 중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정년 퇴직하고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자녀 교육비에 집 장만하느라 따로 저축할 여유도 없었고요.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 주말마다 재능 기부 형태로 과외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젊을 땐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소일거리라도 해야 한 달을 버틴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늦더라도 50대 때부터라도 부업이나 월세 수입 같은 거 만들어 놓을 걸 그랬다. 는 거였어요. 2. 은퇴 후에는 지출 관리가 핵심이다. 보통 은퇴 후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한 뒤에도 예전처럼 쓰려는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손주 돌봄에 많은 지출을 하다 보면 자신을 위한 돈이 남지 않죠. 사례 2 60대 주부 박 여사님의 경험. 박 여사님은 은퇴한 남편과 함께 사시는 전업주부예요. 자녀 결혼 자금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썼고 손주 돌보느라 본인 생활비는 아껴야 했죠. 그랬더니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게 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도 줄이게 되더래요. 젊을 땐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깝지 않았는데 나이 드니까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 내 노후는 누가 챙겨주나? 박 여사님 말이 뼈에 와닿았어요. 자녀 사랑도 좋지만 본인의 삶이 먼저 챙겨져야 진짜 의미 있는 노후가 되는 거 아닐까요? 3. 은퇴 후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아무것도 안 하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예요.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사람과 연결되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례 3 택배 보조일로 제2의 삶을 시작한 최 씨 아저씨. 최 씨 아저씨는 63세에 공기업에서 은퇴했어요. 처음 12년은 놀면서 지내셨는데 갈수록 허무감이 크더래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택배 보조 일을 시작했죠. 아침 일찍 나가고 몸도 힘들지만 오히려 더 활기가 생겼대요. 나 같은 늙은이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싶은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그분은 지금도 작게라도 일하면서 용돈 벌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해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후를 위한 필요 조건인 셈이죠. 결론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공무원이니까 연금도 있고 괜찮을 거야. 나중엔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집이라도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도 부족하고 자식들도 각자 먹고 살기 바쁘며 집은 있어도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은퇴 후에도 수입 구조와 소비 구조를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한 달에 80만 원으로도 빠듯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플랜 B를 준비하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50대든 60대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래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월급 말고도 수입이 생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부업이든 작게라도 돈이 들어올 루트를 미리 확보하세요. 지출은 소득 대비 70% 원칙을 지켜라. 은퇴 후에는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소비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다. 내 나이와 체력에 맞는 일을 찾는 건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65세 공무원 은퇴 후 매달 80만 원으로 살아가는 현실, 이게 인생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당신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보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준비만 잘하면 제2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생활비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으로 이어가면 좋은 주제는 은퇴 준비, 특히 재무 설계와 연금 제도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 깊이 다루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말한 월 80만 원 현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해 줍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재무 설계와 연금 제도의 현실.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기대하는 게 바로 연금이에요.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적 연금이 있는 직업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기대되죠. 하지만 실제로 연금이 노후 생활을 다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 물가 상승률과 연금 인상률의 괴리. 연금은 보통 과거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연금 지급액이 일정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해 볼게요. 10년 뒤 100만 원의 가치는 약 7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런데 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내 손에 쥐는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월 80만 원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2. 평균 수명 연장과 장수 리스크. 의학과 건강관리가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은퇴 후 생활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 정도를 준비하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20년, 3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하죠. 이 긴 시간 동안 재정적 안정 없이 살아간다는 건 큰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3. 복리 효과와 조기 준비의 중요성. 과학적으로 재무 설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리입니다. 즉,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저축하고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함께 불어나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 5% 수익률로 매달 10만 원씩 30년간 적립한다면 총 3,600만 원을 낸 셈이지만 5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하지만 50대, 60대에 갑자기 시작하면 원금 대비 이자 효과가 적어져 원하는 만큼 모으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다음 단계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연금만 믿고 무작정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반드시 내 지출과 수입을 명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투자나 부업 계획을 세우고 건강관리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하죠. 이 부분은 실제 재무 설계 전문가들과 상담하거나 소액부터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